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미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 부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22년 시설 부분 추진 내용, 시설 부분 신청서 작성 방법, 시설 부분 사업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시설 부분 추진 내용입니다. 시설 사업의 신청 대상, 신청 유형, 그리고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지역 건강 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정책 방향에 맞춘 기능 조정 등을 위해 신축, 중축,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시설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 태풍,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청 유형은 신축, 중축, 개보수로 구분합니다. 먼저 신축은 건축물을 새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보건기관이거나 폐쇄했던 보건기관을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신설, 기존의 보건기관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신축, 현재 대지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는 신축이라고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중축은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건물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존 건물과 인접하여 수평으로 증축하는 경우 수평 증축, 기존 건물의 상층부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수직 증축, 그리고 기존 건물과는 별도로 동일 대지 내에서 다른 건물로 증축하는 것을 별동 증축이라고 합니다. 개보수는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의 내부를 보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기준입니다. 먼저 국비 환수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비 전액이 환수됩니다. 2022년 지원 제외 기준은 대지를 미확보하였거나 사업 신청서에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이 사업 선정 전에 확인된 경우입니다. 대지 확보는 2021년 9월까지 토지 등기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지원 제외 기준입니다. 2022년 사업 대상 기간으로 선정된 후 연도 말까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2022년 사업 대상 기간으로 임시 통보받은 후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 변경 기한 이후 시설 사업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 설계 심의와 같이 사업 안내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 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23년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024년 지원 제외 기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연도 내 국고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2개년 시설, 장비, 차량, 전 분야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국비의 임의 집행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국고로 지어진 기관이 20년 내에 지방비로 이전할 경우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년 전 분야 지원 제외됩니다. 재해, 재난 등에 대응하여 안전 성능을 강화한 성능 강화 모형 안내입니다. 16년 경주 지진, 17년 포항 지진, 18년 제천 밀양 화재 등과 같은 국가 재해 재난 상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모형 개발이 시급하였고, 도서지역 등 열악한 건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품질 이상의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성능 강화 모형을 도입하였습니다. 성능 강화 모형은 내진 내와 설계를 적용하여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품질 관리를 위하여 내륙 공장에서 제작 및 성능 검사 후 현지로 운송 설치합니다. 성능 강화 모형은 도서지역 및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신축, 중축으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기존 단가의 1.4배에 해당하는 제곱미터당 216만 8천 원입니다. 성능 강화 모형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 검토되며 성능 강화 모형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단가가 적용됩니다. 인천 웅진군 보건지소입니다. 설계 시간과 행정 절차를 제외하고 공장에서 모듈의 70%가량을 제작하여 운송, 설치까지 2.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표준 대지 면적과 국비 지원 면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지원 단가는 신축 중축은 제곱미터당 187만원, 개보수는 제곱미터당 37만원입니다. 도서지역은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계산하여 30%에서 5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보건기관 지원 면적에 국고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3분의 1을 지원합니다. 3분의 1은 필수 지방비로 반드시 매칭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지역의 가산 적용을 위한 기준표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에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농특사업에서는 재정자립도 20% 이상인 지자체에도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공사비와 설계비 산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시설사업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을 준비하는 지역의 경우 이 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 20% 이상인 군 단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추진하는 사업 면적은 5,000제곱미터라도 국비를 지원하는 최대 면적은 2,981제곱미터로 계산합니다. 총 공사비를 2,981제곱미터 곱하기 187만원을 계산하면 55억 7,447만원입니다. 이 금액의 3분의 2가 국비 지원 금액이고 3분의 1이 필수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설계비를 전수 지원하므로 설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산정한 총 공사비 55억 7,447만원을 직선보관법으로 큰 금액과 작은 금액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작은 금액의 요율과 큰 금액의 요율을 아래에 있는 이 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설계비 요율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만든 요율 4.75를 해당 금액에 곱하면 설계비는 2억 6,464만원이 나오고 이 금액의 3분의 1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필수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 부분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시도에서 작성하는 신청서와 평가서입니다. 공통 제출 서식과 병원선 신청서가 있습니다. 시설 사업을 신청할 경우 공통 제출 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선 신청서는 해당 시도에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도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시도평가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로 실시하고 평가위원, 보건기관별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우선순위, 현지 확인 조사 결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 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순위에서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공통제출 서류입니다. 제출문과 예산 총괄 신청서, 예산 신청 세부 내역서, 시설 총괄 투자 계획서, 장비 차량 투자 계획서, 그리고 관할 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을 해당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7호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환신청서는 이번 공모 신청이 아닌 별도의 전환심의위원회가 공지되면 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환심의는 시설, 장비, 차량, 신청 없이 기관의 기능만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한 곳에서 다수의 기관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 신청서입니다.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보건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개보수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도 준비한다면 각각의 시설 개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 당의 시군구 행정구역지도,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부 사진과 시설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충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또는 위치할 예정인 대지의 사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지 주 진입 도로라든지 대지 주변에 어떤 건물과 도로가 있는지 현황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장의 서약서는 사업의 중요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기간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팁 부분은 설명을 위한 것이므로 작성하실 때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 기관별 신청서 바로 뒤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선 신청서는 사업 목적의 적절성, 시설 개선의 적절성, 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지역 참여 의지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시설 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과 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건축 여건의 적절성, 각 실별 면적 현황 및 필요 면적의 적절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선 신청서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의 적절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설 개선 신청 기관의 관할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의 현황이라든지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목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설 개선 신청 기관의 총 이용자 수와 진료, 사업 실적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황 분석과 연계한 신청하는 기관의 중점 추진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시설 개선 추진 목적과 방향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 개선의 적절성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는 해당 건물의 최초 건축 연도와 이후 이루어진 증축, 개보수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노후화된 부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등을 사진 등과 함께 첨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여건의 적절성으로 시설 개선 유형과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 사업비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과 이전 신축 또는 추가 대지 매입이 필요한 증축의 경우 대지 확보 현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 제출도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확보 현황과 관련한 대지의 종행 단면도는 사업 대지와 주변 대지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또는 옹벽 등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개선 유형별 계획은 신축, 중축, 개보수 중 해당하는 사업에 맞게 작성하시되 신축의 경우에는 신축 기간 동안 현 시설의 기능 유지 방안과 기존 시설의 향후 활용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축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특히 수직 증축과 같이 기존 건물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증축 중에서도 별동 증축의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보수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개보수 중에서도 내력벽 또는 구조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실별 면적 현황 및 필요 면적의 적절성은 지침의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내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준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비 지원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절대적인 면적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계획의 적절성으로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개선을 신청하는 기관의 조직 구성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전담 공무원 1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 후 수행할 각 사업별 추진계획과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성과지표는 앞서 설명한 중점 추진 사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참여 의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며 서약서 제출 여부는 평가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와 시도의 제출 일정입니다. 시군구는 6월 11일까지 시도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신청서를 취합하여 6월 1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는 6월 25일까지 시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신청서 외에 엑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엑셀 파일은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 신청서의 내용과 엑셀 입력 내용이 다르거나 신청서에는 작성하였으나 엑셀의 내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후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분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사업이 선정된 후 준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기관은 기본 설계 심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 기관이 해당하며 신축, 증축은 물론 개보수도 기본 설계 심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 및 실시 설계로 명하기도 하고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용역명이든 실시 설계가 나와야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실시 설계로 가는 단계에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설계 수준의 도면이 완성되면 반드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기본 설계 심의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계 심의 접수 방법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본 설계 심의를 준수하지 않고 지자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차기년도 평가 대상에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계 심의 대상 중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 대상은 보건소 보건의료원의 신설, 신축, 이전 신축, 이 밖에 보건기관의 기능 수행 및 사후 유지 관리 안전 측면에서 효율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문을 실시합니다. 기본 설계 심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한가, 향후 사업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가, 사업비는 확보되었는가 등을 검토합니다. 2021년 지침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로 선별진료소 계획 시 고려사항과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7개소가 지원되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과 같이 선별진료소 사례를 안내하였으나 실제로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워킹스루 형태로 계획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2021년 지침에 신설한 내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와 같이 거주를 하는 곳, 특히 보건진료소와 같이 1인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19년 보건지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정신3당 중 발생한 사고 등 이용 주민은 물론 근무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내부에서 자연감시가 이루어져 범죄 발생 환경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신축의 경우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BF 인증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BF 인증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설계 시 주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건축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관사를 계획하지 않거나 계획하더라도 원룸 타입으로 최소 규모로 계획하여 폭설 등과 같이 비상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찜질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찜질방은 보건사업 대상이 아니며 보건진료소 시설사업과 같이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지방비 100%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지침에 신설된 보건진료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이용하는 사람의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BF 단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건물 주출 입구의 진입로를 평평하게 설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몸이 불편하거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환경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3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지역보건의료기관 내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 원칙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2022년 지침 204쪽에서 206쪽을 보시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진료소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면에 건축 설계 시 참고해야 하는 지침 내용을 실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공간은 주출입구와 장애인 주차구역,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이 세 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 시 참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설계심의 절차입니다. 기본설계심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자원팀으로 공문을 제출하고 이때 시도에도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심의 결과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도, 시군구로 발송합니다. 시설 개선 사업 일정입니다. 사업 선정 후 설계 준비 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기본 설계 심의와 수반되는 각종 인증과 인허가, 공사 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별, 유형별 적절한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연도 내 지원받은 국비 전액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시설 개선 사업 체크리스트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많이 수행되는 4개의 인증입니다. BF 인증은 신축하는 모든 기관은 필히 수행해야 합니다. 녹색 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기준 연면적에 따라 적용되므로 사업 추진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공 및 완료 보고입니다. 공사자가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착공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 완료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완료 보고 공문 제출 후 CD를 제출하였었으나 오늘부터는 USB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및 완료 보고는 2022년 시설사업 선정 시 행정 절차 준수로 점수가 채점되므로 2020년 시설사업의 착공 및 완료 보고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월별 집행 점검입니다. 권역별 컨설팅이 제출한 사업 추진 계획과 월별 집행 실적 자료를 토대로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시설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